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TV 명륜대학에서 선비들의 문이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게 된 신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인화라고 하는 장르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문인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고 공부하게 될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바깥에서는 문인화라고 하는 것이 많이 요즘에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밖에서 문인화가라고 하면 문인화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문인화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조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의 문인화라는 장르인데요.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용어적으로 문인과 그림, 사인과 그림, 그래서 문인과 그림이 합혀져 있는 그림. 그래서 문인화 또는 사인화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쉽게 말하면은 문인의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한국화니 아니면은 서양화니 아니면은 수채화니 아니면 크로키를 그리는 그림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문인의 인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는 이 그림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인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봉건사에서 문인 사대부들이 그렸던 그림이다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인 사대부들이라고 하면은 그 쉽게 말하면은 사대부들 하게 되면은 학문과 그리고 사상 그리고 인품이나 그 철학이 바탕이 된 이런 분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대부들의 옛 그림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문인화가 다른 그림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민관과 궁중의 화공들의 그린 그림과 구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공들의 그림, 이 궁중화라고 예전에는 사진이 발달되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은 어떤 궁중의 일상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어떤 이 기록의 문화를 쉽게 말하면은 이제 가졌던 시대죠. 그래서 화공들의 그림은 사실적인 그림입니다. 어떤 행사에 왕의 행차라든가 왕의 잔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려서 그날에 그 있었던 일을 그 기록하는 기록 문화를 그리는 분들이 보통 화공들이 많이 했던 그림인데요. 그래서 그 화공들이 그린 그림은 사실적이라면은 문인들이 그렸던 그림은 그 문인의 기운, 문인의 향기, 문인의 취향이 들어가 있는 문자향이나 서건기에서 우러나오는 그 작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인화는 이 사실적인 것보다 사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문인화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문인화를 송대의 소식은 이 사인화를 제기했습니다. 송대에. 그래서 그 문인의 기운이 들어있는 그림들을 사인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명대의 동기창은 문인의 화, 문인의 지화라고 칭하게 되었는데요. 문인의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당대 왕류를 창시자로 이 시조로 일컫는데 당대의 왕류를 창시자로 이야기했던 것은 왕류의 시 속에 그림이 있다라는 시중유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그림 속에 그 안에 시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화중유시라고 이야기해서 그분의 그 예술 세계를 높이 평가해서 문인지화라고 이야기해서 그 당대 왕류를 문인화라는 말을 그때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당대 왕류를 그 문인화의 시조로 해서 남종화의 시조로 일컬어집니다.
네, 문인화의 그림의 장르는 수묵화와 담채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쉽게 말하면 먹그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먹으로 그린 그림인데 채색은 예, 단박하게 예, 얇게 이렇게 바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자의 그 말씀 중에 회사후소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얀 바탕에 바탕이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린다 하는 것은 예, 그 마음의 바탕이 어떤 덕을 쌓은 예, 덕성을 그려내는 그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래서 그리는 사람의 인품이나 사상을 표현하는데 주력하는 그림이 예, 문인화입니다. 당연히 격조는 예, 중시되게 됩니다. 네, 문인화가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서양화가, 동양화가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지만 문인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문인화가의 문인화 그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제 문인화가라고도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이 문인화가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문인화가. 우리나라에도 문인이 많죠. 그다음에 문인화가는 예전에 왕공 귀족이나 사대부 그리고 벼슬을 하지 않은 이 선비들이 보통 문인화를 많이 그렸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사회 현실을 회피한 사람들이 많았다. 문인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사회 현실을 회피한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은일지사들이라든가 역대적으로 보면 이제 중림칠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중림칠원 이런 분들이 중림에 들어가서 보통 은일지사 이런 분들이 이 중림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그렸던 그림들이 산수를 그린다거나 또 화조를 그린다거나 중림 등을 이제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산수를 그렸다라고 할 산수 속에 그냥 산수화를 그린 것이 아니라 산수 속 안에서 그 자기 내면에 어떤 세계관을 그린 것이지 상가 들가 이런 것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화조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새와 꽃을 그리면서 꽃을 비롯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새를 비롯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어떤 울분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그 속에서 이 정신성 또는 개인의 불만이나 침울한 신기를 토로해내거나 혹은 피지배 민족의 정신적 압박감이나 부패한 정치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이렇게 담아내기도 합니다. 쉽게 이렇게 이야기는 이렇게 하지만 쉽게 작품으로 그리기에는 이런 표현 감정, 내 마음속의 정신적, 내 마음속의 어떤 개인적 불만이냐 아니면은 어떤 정신적 압박을 그린다라고 작품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무를 그린다. 그러면 나무의 덕성을 살려서 소나무면 소나무에 항상 푸르름. 물 덕성을 통해서 그 내면과 같이 어우러져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사기와 일품을 기치로 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필목의 정치를 탐구하고 신운을 강조합니다. 필운의 정치. 보통 우리 사군자나 문인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먹의 이 쓰임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연마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필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통 보면은 그냥 이제 스케치 하듯이 이렇게 붓을 눕혀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붓을 세워서 기운생동하게 어떤 나무나 산이나 들을 그려도 그 선이 살아있는 그런
정치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신운, 운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작품이 기운생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문학의 순양을 중시하고 그림에 담긴 의경의 표현과 수묵의 사의 기법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이제 문인화가들의 그림입니다. 네. 보통 이제 문사철이라고 하면은 이성과 학문이고 시서화의 감성과 그 감성의 예술을 합이라는 같이 하게 일치된 그림들이 문인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리는 분들을 이제 또 문인화가가 하고 있죠. 그림을 직접적으로 그리지 않았던 게 순수한 문인들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이 정교하거나 사실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 독수리를 하나 그려도 그 문인의 취향은 몇 번의 손으로도 독수리의 그 형상이 나올 수 있는 순간적인 이렇게 그림, 즉흥적인 그림. 그렇지만 그 그림이 살아있는 기운생동한 그림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아마추어 경향이 강하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처럼 순수하게 그 마음의 내면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적인 그림이 아니라 내면 속에서 나오는 이 그림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적인 그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필화보다는 사의에 치중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공들여서 그린 그림 하다못해 꽃병을 그리더라도 사실에 가까운 꽃병이 아니라 그 꽃병을 자기화해서 그 꽃병의 덕성을 살려서 나를 비유해서 어떤 슬픈 감정이라든가 예쁜 감정이라든가 담아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꽃병이 아주 예쁜 꽃병이 아니라 꽃병이 비스듬할 수도 있고 약간의 마모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그 어떤 형상을 통해서 내면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비의 기운과 글을 읽고 얻은 기운을 담아내는 것, 세속적인 기운을 가장 이렇게 배척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선비들의 기운과 글을 읽고 얻은 기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서와 많은 그 글을 쓰신 분들일수록 문인화에 다가가는 데는 가장 좋은 그림의 화목을 구상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문인화를 그리고 있는지 현실은 보통 이제 그 모사에 이제 가까운 이런 그림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내면의 그 아주 훌륭한 그림을 그리려면은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많은 독서의 양이 있어야 좋은 그림의 좋은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쁜 시간에 바쁜 세상에 아주 이러한 그 풍경 높은 그림을 그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한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남북분 종론이 이제 중국에 있는데 남북 종론은 이제 그 선사상에서 남종선 북송선에서 이제 따왔다라고 또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제 문인화에서 이제 문인화는 이제 남종화다, 북종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인화는 이제 남종화다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 해화 이론은 육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당대에 이르러서 이제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분종론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막시룡이고 동기창이 발전시켜 후대의 해화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데요. 그 남북 종론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과 북쪽의 어떤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구분을 짓기로는 이제 남종화가 이제 그림이 문인화라고 하면은 북종화는 이제 화원하다, 원체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림의 구분은 남종화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사의화로 뜻을 드러내는 그림이라면 북종화일 경우에는 사실적인 그림이 많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색채는 이제 남종화일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 수묵을 많이 쓰고 이게 담채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북종화일 경우에는 이제 채색을 많이 쓰고 색이 아주 화려합니다. 예. 보통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색을 화려하게 쓴 그림이 있고 아주 얇게 예, 담채로 해서 연하게 쓰는 그림들이 있죠. 그것도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화법이 했을 때는 이제 예, 비장식적 이제 문이나일 경우에는 이제 장식적이지 않고 어떤 뜻을 그려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장식하지 않은 어떤 어린아이 같은 그림 아니면은 예, 아마추어적인 거 아니면 간결하게 그냥 간단하게 소나무 아니면은 꽃도 아주 간결하게 그려내는 거 많은 이 그 붓을 많이 이 운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색채를 많이 넣지도 않고 나무를 그려도 나무를 막 울창하게 막 그린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무 한 몇 그루에 예, 한 봉우리에 사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간결하면서 예, 어떤 함축미를 드러내고 그 안에 어떤 깊은 뜻이 들어있는 심오한 그러한 이 그림들이 이제 문인화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식성이 있는 그림 그런 것이 이제 북종화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식적인 것이라면 그 사실대로 그리는 궁중의 모습을 사실대로 그린다거나 아니면 뭐 행렬을 사실대로 그린다거나 아니면 꽃 같은 것도 아주 예, 사실화에 가깝게 그린 그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가를 이제 남종화에서는 예, 이제 그 사대부들이 그린 문인의 그림이다 해서 문인화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 북종화의 그림은 이제 직업 화가들이 보통 그리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산세를 그릴 때는 예, 남종화의 경우에는 평온하다면은 이제 북종화의 경우에는 이제 뭐 험하고 악산이고 이런 그림들이 보통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 준법을 쓸 때는 뭐 이제 미적분을 쓴다 하면은 이제 그 어떤 그 북종화에는 대벽중 아주 강하게 예, 네, 표현하는 이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여기서 남종화, 북종화 이렇게 갈라서 이게 그림을 이야기해서 남종화가 문인하다, 북종화는 뭐 하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요즘에는 이 남종화와 북종화가 어우러져서 더 예,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는 예, 좋은 예, 작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인화를 이제 그리는 이제 시대적으로는 이제 육조 시대 때 이제 자연주의 문학의 발상으로 인해서 예, 노장의 철학을 성향으로 중림 칠연 등이 이제 은일지사가 출연했어요. 그다음에 수당나라 때에는 문화가 융성하고 인물 중심 표현보다는 산수화의 표현, 의의 의경을 중시하고 요산요수의 그림들을 이제 많이 그립니다. 근데 당나라 때에는 문화가 이렇게 번창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시골에 있는 선비들이나 이런 분들 다 이제 예, 그 쉽게 말하면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서 다 이제 경제 발전에 예, 문화의 이 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울로 간 사람들이 시골의 고향에 가서 고향의 정치 산수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뜻을 표현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산을 그리고 물을 그리고 하는 이제 와유 산수가 이때부터 이제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 풍경 속에서 어떤 이제 자기가 논의는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송대는 예, 주자학 즉 성리학의 영향으로 유교적 세계관들의 작품들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됩니다. 유교적 성행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림들이 예, 쉽게 말하면 아주 품격과 인격과 어떠한 이제 윤리 도덕적인 이러한 그 바탕이 되는 그림이 아주 점잖하고 단결하고 그 어떤 그 품격을 예, 중시하는 그림이 되죠. 그다음에 성리학적 사조에 입각한 수묵화가 활발하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수묵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시기가 이제 이 송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의가 만한 이 문인 정신으로서의 수묵은 사물의 정신 세계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적합합니다. 따라서 문인들은 심신을 즐겨 표현하여 문인 활풍을 이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 원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문인 화가들은 송대 봉건주의의 이 쇠퇴가 되면서 송나라의 국가 정책에 요구된 하원 화풍에서 이제 해방돼서 새로운 문인 화풍의 문인화가 이제 급격히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화풍이 이제 원나라 때 이제 화풍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은 원의 통치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제야에서 응거하여 형태의 구애받지 않는 산수화와 사군자화를 그려서 정의의 사상을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군자화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요. 문인화가 그러면은 보통 밖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군자가 문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군자도 문인하죠. 근데 사군자가 문인화 속에 들어있는 군자를 상징하는 그림이 사군자입니다. 그래서 문인화를 처음에 입문하게 되면은 사군자를 먼저 그립니다. 왜 사군자를 먼저 그리냐면은 군자 정신, 사군자의 매난국죽의 어떤 군자 정신이 중요하지만은 그 사군자를 그리면서 그 모든 그림의 기본은 사군자의 그 그림 화목에 들어있는 필선을 이용해서 문인화의 그 모든 장르가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인화를 그릴 때의 그 선을 이용해서 그 사군자를 떠나서 뭐 새라든가 산이라든가 꽃이라든가 모든 사물을 그린 데는 사군자 그림의 그린 기초에서 다 파생되어 나가는 그림의 장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군자는 군자 정신을 뜻하는 군자 정신에서 대표적인 그림이 매난국죽이죠. 그래서 사군자를 통해서 그 군자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사대가들이 조명부를 위시한 한국망, 예찬, 오진 왕몽들이 이제 원나라 때 좋은 작품을 했고요. 그다음에 명대에 들어오면서 16세기부터 서서히 계시는 계몽주의 사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 문물이 이제 유입되면서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대의 문인화는 사고주의적인 화풍과 자아 발생의 정서적 표현이 농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는 이제 주자학에서 반주자학에서 양명학이 이제 그때는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양명심학이 어떤 그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심증리라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심이라는 것에 대한 그림들이 개성주의 표출로 이제 발전을 해서 명나라 때에는부터 이 어떤 그 문인화에서 개성이 강한 어떤 이 작품의 장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소주 지방에서 형성된 이제 하파들이 이제 생기고요. 그다음에 팔대산인 석도를 비롯한 유민 화가들이 강동 지방에서 새로운 문인 화풍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청나라 때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상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인 화가들이 왕시민, 왕남, 왕희, 왕원기 이런 분들이 시서와의 학문을 중시하는 이제 학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유민 화가들의 자유분방한 문인화가 이제 청나라에 오면서 청나라 때에 이제 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주를 중심으로 해서 양주 8개가 이제 화풍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양주에서 대표적인 김농이나 나빙, 정섭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송나라 때의 이제 성리학에서 쭉 이제 어떤 그
성리 학풍의 작품들이 내려오다가 명나라 때 오면서 양명학이 대두되면서 양명 시막을 토대로 해서 작품들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명나라의 학풍을 이어받아 좋은 작품들이 개성이 강한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 학풍들을 이어온 그림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